안녕하세요. 골작TV 박코치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슬라이스 없애는 왼손등과 오른손목의 역할에 대해서 또 강의를 한번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슬라이스 타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거에 계속 연장선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슬라이스의 가장 큰 원인인 스윙의 경로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아마추어 골퍼의 상당수가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해 골치를 앓는 슬라이스는 대부분 다운스윙의 경로가 스티프한 데서 기인한다. 여기서 스티프하다는 말은 클럽이 볼을 향해 접근해 내려가는 각도가 아주 가파르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클럽이 오른쪽 옆구리 라인을 따라 완만하게 내려오지 않고 몸 밖에서 안쪽으로 잡아채듯 스윙하는 아웃사이드 인 스윙 궤도를 형성한다는 의미다. 이렇게 완만하게 다운스윙이 되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아웃에서 인으로 내려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같은 다운스윙 플레이는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오픈되기 쉽고 아웃 인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오픈된다는 얘기입니다. 볼이 클럽의 토우 쪽에, 이 앞쪽에 토우, 앞쪽 부분을 토우라고 얘기하죠. 토우 쪽으로 맞으면서 깎여 맞는 이러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스로 이어지고 만다. 또 뒷땅도 번번하게 발생된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자의 임시 방편적 처방을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스트롱 그립을 준다거나 그립의 종류가 약 3가지가 있는데 왼손을 이러한 식으로 과하게 이렇게 돌려잡는 임시 방편으로 이렇게 스트롱 그립을 잡는 분들이 있죠. 슬라이스가 나면은 아니면 임팩트 때 클럽 페이스가 오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페이스를 의도적으로 닫아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 때 클럽을 약간 이렇게 닫아 놓고 치는 분들도 계시죠. 계속 이렇게 슬라이스가 나니까 임시 방편으로 헤드를 이렇게 닫고 치는 이러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뒷땅을 치지 않으려고 임팩트 순간 몸을 벌떡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칠 때 약간 이렇게 상체가 뒤로 빠지면서 헤드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손목을 확 제치면서 걷어치는 스윙을 하기도 한다. 플랫한 스윙 플레인도 마찬가지다. 또 다운스윙에서 너무 플랫한 스윙도 마찬가지다. 클럽 페이스가 닫혀맞아 훅이 나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위크 그립을 취하거나 아까 스트롱 그립의 반대죠. 스트롱 그립이 이렇게 돌려잡았다면 위크 그립은 또 약간 너무 이렇게 스트롱 그립의 반대 이거를 위크 그립이라고 합니다. 위크 그립을 취하거나 의도적으로 클럽 페이스를 오픈하는 것이 고작이다. 스윙을 좀 더 아는 골퍼는 여기에서 발전해서 허리를 빨리 회전시켜 클럽 페이스를 열리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스윙이 이렇게 플랫하신 분들은 그립을 위크 그립으로 잡거나 클럽을 의도적으로 열거나 그리고 허리를 빨리 회전시켜서 클럽 페이스가 약간 열리도록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어떤 원인에 대해 반대작용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보상 행위와 같다. 그러나 이 모두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한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매번 샷을 할 때마다 이런 편법을 성공시킬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프로인 셈이다. 그런 것들을 아마추어 분들이 할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임시방편으로 필드에서 몇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스윙 교정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온플레인 스윙 이론은 어떠한가? 먼저 탑 스윙의 정점에서 왼손등과 왼손목이 앞이나 뒤로 꺾이지 않은 상태로 평평한 구조를 이룬다는 점이다. 자, 이제 백스윙에서 보시면 왼손등이 이렇게 평평한 이 동작이 사실은 상당히 아마추어 분들이 잘 안 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왼손등이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커핑이 된다 그러죠. 왼손목이 꺾이거나 아니면 너무 또 지나치게 보호되는 이렇게 꺾이는 이렇게 왼손등이 평평하게 만드는 게 사실 백스윙 탑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포지션인데 여기를 먼저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자신의 탑에서 왼손등이 이렇게 꺾이는지 반대로 꺾이는지.
이게 그립에 따라 사실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이 요골과 척골 이 뼈의 구조에 따라서 이렇게 평평하게 잘 되시는 분이 있고, 예, 요게 손목에 따라서 또 그립의 모양에 따라서 그립을 내가 약간 스트롱 그립을 잡냐, 위크 그립을 잡냐, 중립 그립을 잡느냐에 따라서 왼손등이 어떻게 되는지, 굽어지는지 펴지는지 먼저 요거를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탑스윙의 정점에서 왼손등과 왼손목이 앞이나 뒤로 꺾이지 않는 상태로 평평한 구조로 이른다는 점이다. 또 다운스윙에서는 오른손바닥이 오픈된 상태로 플레인을 타고 임팩트 존으로 진입하게 된다. 자, 다운스윙 때는 오른손이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른손이 이렇게 닫히거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느낌이죠. 오른손이 이렇게 오픈된 상태, 이렇게 오픈됐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엎어치는 동작, 약간 닫히는 동작이고, 이거는 약간 오픈돼서 내려오는, 이렇게 오른손바닥이 오픈된 상태로 플레인을 타고 임팩트 존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드레스 때 만들어진 원각의 상태로 클럽을 되돌릴 수 있다. 자, 원각은 최초 어드레스 때의 각, 그 원각에 그대로 진입을 하려면 오른손이 오픈된 상태에서 내려와야지만 원각 때, 어드레스 때 최초 만들어질 원각에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스퀘어 임팩트가 실현돼 적정량의 디봇을 만들어내면서 볼만 깨끗하게 쳐낼 수 있다. 볼의 구질은 아주 이상적인 드로우샷이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해 보이는 것 같은 스윙 구조가 아마추어 골퍼에게는 왜 어려운 것일까? 앞서 설명한 얘기 중 아마추어 골퍼들이 가장 안 되는 동작이 바로 이 동작. 오른손이 오픈돼서 내려오는 동작이 가장 안 되는 동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윙 탑에서 왼손목이 곱게 펴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운스윙 때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오른손바닥이 오픈되지 않고 지면을 향해 엎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바로 볼을 세게 치려는 의식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는 볼이 손보다 낮은 지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치려고 하는 본능적인 인간 심리가 작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무엇보다 이러한 동작은 임팩트 때 왼손등이 타겟을 향해 자연스럽게 릴리스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클럽 페이스가 볼에 대해 직각 상태를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때문에 강하게 쳐야 한다는 의식의 연결고리를 끊고 스윙 플레인 속에 내맡겨야 한다. 우리 아마추어분들이 다운스윙 때 오른손, 특히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엎어지게 되죠. 바로 강하게 쳐야 되겠다는 의식 때문에 오른손이 먼저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클럽 베이스를 잡고 있는 오른손이 이렇게 엎어지면서 당연히 아웃 인 궤도 그리고 뒷땅 여러 가지가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이 오른손을 그대로 오픈된 상태에서 내려오면 클럽도 오픈된 상태에서 내려와서 진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치려고 하는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슬라이스나 훅 등의 볼의 구질에 문제가 있다면 자신의 다운스윙 과정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온플레인의 다운스윙을 기준으로 클럽 헤드가 볼을 향해 너무 바깥쪽에서부터 들어가는지 아니면 너무 안쪽에서부터 진입을 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다운스윙 때 너무 바깥이거나 또 너무 인사이드, 너무 안쪽이나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 너무 가파른지 아니면 너무 플랫한지도 체크할 대목이다. 다운스윙 때 너무 가파르게 또 너무 플랫하게 되는지도 체크를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임팩트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가 열리거나 닫히는지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한 가지를 덧붙이면 스윙의 최저점의 볼이 앞인지 중앙인지 또는 볼 뒤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 같은 스윙의 기하학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교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임팩트 순간에 볼의 뒷부분인지 임팩트 부분이 앞쪽인지 최저점이 볼의 앞인지 중앙인지 볼의 뒤인지 이런 것도 어디인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확한 임팩트란 다운스윙 때 클럽 헤드가 몸 안쪽에서부터 출발해 임팩트 순간 클럽 페이스가 볼의 스퀘어 상태로 접촉되면서 동시에 클럽 페이스가 아주 미세하게 닫히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샷의 결과를 바꾸려면 클럽의 볼에 접촉될 때 일어나는 현상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임팩트가 바뀌기 때문이다. 이는 곧 스윙 플레인으로 이어지는데 스윙 플레인을 바꾼다는 것은 임팩트를 바꾼다는 말과 같다. 하지만 스윙 플레인을 바꾸기 위해서는 손과 팔 그리고 몸의 역할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슬라이스 없애는 왼손등과 오른손목의 역할에 대해서 행케 헤인이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앞선 시간에 제가 얘기해드렸지만 세 개의 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어드레스 때 만들어지는 각, 최초 어드레스 때 사람마다 신장에 따라 틀리겠죠? 최초 어드레스 때 만들어지는 이 원각, 바로 이 대각선, 약 45도 이 대각선을 첫 번째, 자신이 서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가장 밑에 있는 첫 번째 대각선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대각선. 하프 스윙에서 바로 처음에 원각과 백스윙 중간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이 두 번째 대각선. 그리고 마지막 탑에 왼손을 쭉 올렸을 때 이 왼손이 세 번째 대각선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잘 이해하시는데 이 세 번째 대각선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레슨을 하면서도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다 아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 잘 이해가 안 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첫 번째 어드레스 때,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서의 이 대각선, 세 번째 어깨를 돌리면 안 되죠. 여기서 왼팔이 그대로 올라가주면 세 번째 대각선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왼팔, 이 팔로 대각선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내려올 때 중간 대각선, 임팩트 때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가는 대각선.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세 개의 대각선을 자기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 때의 첫 번째 대각선, 중간 하프에서의 대각선, 탑에서 왼팔의 대각선, 다시 다운스윙 대각선, 다시 임팩트 대각선. 이해되셨죠? 세 개의 대각선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게 온플레인 스윙입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한 거는 왼손등과 오른손목의 역할, 탑에서의 왼손등, 손등이 평평하게 펴 있는지 꺾여 있는지 굽어 있는지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땐 오른손이 오픈돼서 내려오는지 오른손이 엎어서 내려오는지, 자신의 다운스윙이 오른손이 그대로 오픈된 상태로 내려와야지만 최초 어드레스 때 원각으로 진입할 수가 있다. 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슬라이스에 계속 연관되는 왼손등과 오른손목의 역할에 대해서 행크 헤인의 이론을 갖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를 갖고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